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과 휴일 정말 더웠죠? 오늘도 아침부터 좀 푹푹 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옆에 물이라도 시원한 물이라도 있으면 당장 뛰어들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더우면 이 무더위를 가마솥 더위, 불볕 더위, 찜통 더위라고 표현을 할까 싶은데요. 이 더위가 밤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밤에 잠 못 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찬 음식 많이 드실 텐데 여름철에 우리 몸은 그 양기가 이 표피로 몰리고 음기는 몸속으로 숨기 때문에 피부는 뜨겁지만 배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이 찬 음식을 더 먹으면은 배가 더 차가워져서 배앓이를 하기 쉽고 또 다른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여름은 너무 더워도 탈이 나고요. 또 너무 시원하게 있어도 탈이 나다 보니까 사계절 중에 건강을 돌보기가 가장 어려운 계절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신에 여름철 건강만 잘 지키면 가을, 겨울 건강은 문제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음식도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음료보다는 혈액 순환을 돕는 물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하니까 이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예, 앞으로의 날씨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폭염경보 속에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로선 태풍은 내일 낮에 제주 동쪽 남해상을 지나 모레 중부지방을 통과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천안과 아산 등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6도, 세종과 대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5도, 홍성 35도, 부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겠고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자,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가을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이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걱정이에요. 네, 예. 정말 덥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조정할 만큼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래도 뭐든 시작한 게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선선한 가을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봐요. 그럼요. 네. 예. 이 삼복 더위 중에 말복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직 가을은 전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네.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 여름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겠죠. 예. 네. 자, 그래서 가족 여러분과 이 여름날의 추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저장국!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들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름의 절정인데 네.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매주 마을 탐구 다니면서 좋은 분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마을 탐구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마을은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천안에 조성된 전원마을인데요. 앞으로 이곳을 문화예술마을로 조성해서 이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그런 관광마을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천안 최초의 전원주택 마을로 주민들이 합심해 아름다운 문화예술 마을로 바꿔가는 곳. 천안 홍천 2리로 떠납니다. 그림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40년 전 위례산 자락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마을입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절로 나오는 천안의 홍천 1위를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마을 여행 떠나보실까요? 초입부터 색다른 느낌의 마을. 오, 여긴 마을 입구부터 사랑방이 있어요. 왠지 더 정감이 가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더우신데 물 한 잔 드릴까요? 어우, 주시면 좋죠. 격하게 환영해주신 덕분에 첫인상부터 100점 만점에 100점. 누구든 찾아와도 언제든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홍천일이요? 예, 우리 마을 홍천일이에요. 아, 저 마을 탐구하러 왔어요. 제가 마을 탐구 대장이거든요. 대장님 오신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환호라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을 입구에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물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굉장히 정겨운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이 다니다가 또 목이 마르고 그러면 들어와서 또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홍천일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사랑방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본격 마을 탐구 돌입. 마을 입구 담벼락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사진들이 시선을 끄는데요. 홍천일이 주민들이 야외 갤러리와 영산홍 꽃길을 만들며 문화예술 마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로도 그거 공사를 하고 갤러리도 직접 손으로 직접 만들고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영산홍 길을 40년 가까이 다듬어온 길이 지금의 영산홍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정갈하게 가꾼 영산홍 길을 걷다 보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소나무 숲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원한 바람에 소나무 향기가 묻어나면서 굉장히 좋아요. 이 소나무 산책길을 좀 더 다듬어가지고 많은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숲길 중간중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아늑한 쉼터도 있습니다. 좋다. 시원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입장 저수지도 마주하게 됩니다. 와, 이 둘레길 끝에는 저수지도 있고요. 완성이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산책을 해갖고 운동도 되고 또 이 저수지에 와서 심호흡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주민들은 자주 이렇게 모여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까요? 네. 마을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마을 회의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의를 이곳에서 해요? 아직 저희 마을에 그 마을 회관이 아직 건설이 안 돼서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집 마당도 구경하고 집 안도 구경하고 뭐 다니니까 여러 가지 단합도 잘 되고 화합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120가구나 살고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마을이지만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홍천 1위.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며 마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회의가 있는 날이면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특별 강연도 열립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뭐 이 정도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맞춤 강연에 푹 빠져버린 주민들. 고급 정보 놓칠세라 직접 메모도 하며 강연에 몰입합니다. 그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실은 제가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입주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마을의 특징은 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재능 기부하면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 선생님이 메꿔주시고 해서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 마을 전체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능 기부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꿀 정보들을 그것도 무료로 얻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 이렇게 공짜로 들으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막 전문적이진 않지만 기초적인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배워서 가고 또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 간 화합을 위해 해마다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요. 이웃 마을과도 꾸준한 친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말 이곳에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마을회관도 건립된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마을회관을 지으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을회관의 부지를 여기 사시는 분께서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게 됐습니다. 마을이 회관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 진짜 마음이 합한 그 마을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대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가 봐도 될까요? 우리 집은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들려서 돌아보고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홍천 1위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요즘은 매일같이 정원 가꾸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최원일 씨. 이 나무 계단 역시 그가 직접 나무를 구해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집을 가꾸는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남들 와서 처음 보고 즐겁고 그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집도 꾸미고 또 마을도 꾸미는 셈이니까 예. 역시 여기 배려가 묻어나는 마을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시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가꾸는 부부를 또 만났습니다.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네요. 집을 보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기 한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다 정성 들여 가꾼 건데 지금은 좀 예뻐졌어요. 20년째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가는 부부.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 제가 이 천식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열로 이전해서 와 있는 동안에 이 천식이 아주 많이 좋아져가지고 크게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고 특히 이제 애들이 손자 손녀가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푸른 자연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라이프를 즐기는 주민들. 자연이 내어주는 그만큼만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하고요. 건강한 먹거리들은 이웃들과 정겹게 나눕니다. 그런데 탐구대장, 여기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달라 보이는 거요? 달라 보이는 건 모르겠고 그냥 집이 엄청 넓고 큰데요? 날 따라와 봐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마을만의 자랑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서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 정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담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웃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이 없다는 거는 통로도 되고 대화도 되고 그래서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웃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문화예술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에 행복하시죠? 저희 마을 주민들 한 달에 한 번씩 그 화합하는 차원에서 모이면서 아침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잔디를 못 깎으면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직접 가서 옆집도 깎아드리고 앞집도 깎아드리고 저렇게 의좋게 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을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물 것 같습니다. 이웃을 잘 만난다는 것도 생애에서 참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도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저희 마을을 구경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구나. 여기 주민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을 구경 오셨으면 좋은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촌 마을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정부에서 알아주는 그런 볼거리가 있는 체험 마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남해에 독일 마을이 있는 것처럼 천안에도 우리가 멋진 마을로 그렇게 발돋움하겠습니다. 다가호호 낭만과 여유, 멋이 흐르는 천안 홍천 1위. 모두가 살고 싶은 품격 있는 전원마을에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예술 마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인정이 머물고 문화예술이 흘러넘치는 홍천 1위입니다. 네,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인상적인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만나봤는데 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마을이네요. 네,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 150세대나 조성된 마을이었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블록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끼리 자주 모여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회관이 없다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사람 사는 모습도 구경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다가 특별한 강연까지 마련이 되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담장이 없는 거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참 와닿았거든요. 네.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요. 게다가 야외 갤러리도 조성돼 있고 네. 그리고 가을 음악회, 영산홍 축제 등 계절마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앞으로 이 소나무 둘레길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마을로 더 거듭나서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이번에는 퀴즈 탐구대장으로 변신을 해서 가족 여러분께 문제를 잘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저와 방금 전에 다녀왔던 홍천 1위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교회에 지은 주택으로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갖춘 주거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아파트, 2번 전원주택, 3번 땅콩주택,
네. 저는 이 주거 형태가 이렇게 거론될 때마다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의 이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기도 땡땡일기요? 해요. 그렇죠. 예. 그 드라마 참 재밌게 봤었는데. 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좀 살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함께 보실까요? 정답은 2번 전원주택이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1980년대 이전에는 별장 등으로 불렸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답답한 도시를 떠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원주택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원주택이요. 은퇴자들뿐만 아니라요. 뭔가 힐링 라이프를 꿈꾸는 30, 40대에게도 인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요. 차가운 음식과 함께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과일인데요. 이 제철 과일에 관한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곳에서 자라는 선과로 여겨졌으며 다산과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복숭아, 2번 수박, 3번 포도. 네. 엄청 맛있죠. 그럼요. 예. 자, 이번에는 힌트다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이 나무 밭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걸 도원결의라고 하는데 네. 예. 이 나무 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나무밭에서 복숭아, 수박, 포도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복숭아죠. 달콤한 향이 좋은 복숭아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 관리였던 동방삭은 이 복숭아를 훔쳐먹고 18만 년을 살았다는 설화가 내려오는 만큼 네. 불로장생의 상징이 이 복숭아인데 이 더위에 지친 기력을 회복하고 또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복숭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요즘같이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재료 보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식재료 보관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여름철 고춧가루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까요? 네, 고춧가루. 예. 아무래도 웬만한 건 다 서늘한 게 좋지 않아요? 그럼요. 뭐 고춧가루도 뭐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고춧가루.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네. 더운데 그냥 내놨더니 네. 이게 말라 비틀어버려지고 네, 뭔가 예. 쩍쩍 붓기도 하고. 나중에 못 쓰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죠. 고춧가루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는 습한 환경에서 쉽게 증식한다고 합니다. 이 곰팡이 중 일부는 독소를 생성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고춧가루는 습하지 않으면서 10도씨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고춧가루는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지퍼백에 넣어서 소분한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 우리말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회자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자되다는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자되다에서 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다시, 2번 횟수, 3번 날고기. 네. 한자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회
예, 회를 많이 먹었을까요?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예. 왠지 비슷하실 것 같아요.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도 고기를 좀 참 좋아하는데요. 다시 횟수 날고기 중에 저희가 이런 힌트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날고기입니다. 이 회자되다의 회자는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회는 물고기 회가 아니고요, 육회를 말합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육회와 구운 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즐기던 음식이었던 이유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뜻하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일지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5번째 문제 함께 만나볼까요? 3, 2, 1.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심청가에서는 이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장수에 빠졌던 심청이 용왕의 도움으로 이 꽃을 타고 다시 나타납니다. 심청이의 환생을 도왔던 이 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연꽃, 2번 수국, 3번 튤립. 네. 장상아 리포터의 말처럼 쉬운 문제네요. 맞아요. 예. 부여하면 떠오르는 꽃 아니에요? 그럼요. 부여 국남지 하면은 네. 이 꽃이 떠오르죠. 물 위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꽃. 네. 여기 중에 예쁜 어울리는 꽃. 꽃이 있습니다. 튤립이 어울리시나요? 연꽃, 수국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연꽃이죠. 이 심청가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의 재물이 되지만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환생해 황후가 되고 아버지 눈도 뜨게 한다는 내용의 판소리죠. 네. 자, 이렇게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행운을 가져가신 분 만나볼까요?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8232번님, 1538번님, 1057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지연 아나운서는 음식 메뉴를 고를 때 그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양은 조금 적어도 맛이 좋은 음식을 더 선호하는지 어느 쪽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맛이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기왕이면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해서 2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누구나의 바람이겠죠. 네. 예. 이렇게 양과 질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한 리필 맛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애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수업 방식 모르시나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먹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정신력. 너희 나와 함께 먹방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최고급 재료의 양과 질 모두 잡은 무한 리필 맛집. 지금까지 이런 리필은 없었다. 먹수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무한 리필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이들과 첫 번째로 찾은 이곳은요. 수족관 가득한 제철 화로들과 싱싱한 해산물들이 저희를 맞아주는데요. 어머 얘들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돋는다 얘. 제가 애들을 좀 데려왔는데요. 여기가 아주 특별하다고요. 네,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죠? 무려 해가 무한리필 되는 집입니다.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무한리필이요? 네. 사장님이 매일 직접 공수한 싱싱한 제철 화로를 무한리필로 만날 수 있는 이곳. 거기에 한상 바지가 얘들아, 반찬이 많다고 또 주눅들 필요 없으면서 한번 보자. 이거 봐, 해산물이 다 좋아, 품질이. 꼬독꼬독한 식감의 개불부터 짭조름하고 달콤한 멍게, 그리고 싱싱한 산낙지까지 맛을 보는데요. 그런데 어머 얘들 좀 봐. 날 왜 그렇게 보니?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얘들아,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해산물을 안 먹니? 저희 해산물을 못 먹는데요. 해산물을 못 먹는데요. 안 먹니? 진정한 먹방러가 되기 위해선 너의 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이제 본격적인 메인 메뉴가 등장하는데요. 갓 잡은 화로를 두툼하게 아낌없이 썰어 쌓아 올려주면 오늘의 주인공 화로회 완성입니다. 자, 해놨습니다. 우와. 자, 요거는 참돔이고 예. 아니 무한리필집인데 참돔을 주신다고요? 네네네. 이 참돔이 남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없지만 박람회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뭐 경기 안 좋은데 또 손님들 뭐 또 많이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리필을 해줬더니 뽀얀 속살이 제철을 맞아 한창 물오른 참돔. 간장에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어머, 야 이게 회가 무한리필이어가지고 품질이 좀 안 좋진 않을까 했는데 쫀득쫀득하고 그냥 일반 횟집하고 똑같은데요? 한 점씩 아껴 먹던 시절은 있고 이곳에서만큼은 한 입에 3점 이상은 먹어줘야죠. 입안 가득 퍼지는 참돔의 싱싱함에 순식간에 한 접시 클리어. 사장님, 여기 리필이요. 자, 회 리필 나왔습니다. 와. 아까 그 본에 그대로 농하고 광하고 있는 나왔습니다. 어차피 리필이 되니까 이번에는 크게 한 쌈 싸먹는 사치를 부려보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향을 즐기던 그때 분위기를 보아하니 우리 베이비들 2차전으로 황급히 자리 옮기도록 하죠. 얘들아 좀 먹었니? 먹었니? 선생님이 미안해. 하지만 너희는 이때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야.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갈 테야. 어디 갈지 아니?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갈 테야. 박수 쳐. 고마워. 자, 가보자. 회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무한리필 고깃집. 아이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만큼은 자신만만한데요. 이른 저녁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 왜인지 이분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젊은 아들 고기를 좋아하니까 무한리필. 그래 고기 맛도 괜찮아요. 좋아요. 다른 데보다 고기 맛이 좋으니까. 내가 입이 엄청 생긴 요리 생기도 까다롭거든. 근데 이 집은 또 맞아. 밥 먹으러 놀러. 밥 먹으러 와서 고기를 막 10판씩 먹고 가나요 원래? 그렇죠. 평소다니까. 아 평소에도 이렇게? 예.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희 자주 와요. 아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게 보시면. 여기서 안 먹으면 사장님, 우리 친구들 오늘 고기를 좀 먹어볼까 하는데 여기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소고기 무한리필과 돼지고기 무한리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소고기하고 돼지요? 전 소요. 전 돼지요. 그러면 널 씨름부 아니냐? 우리 여기서 팔씨름만 하자.
소냐! 돼지냐! 왔다 갔다 하나요? 소부대 두 손! 먹방에 새기는 냉정한 법. 오늘은 소다. 아차차. 오늘은 소다. 고기 나왔습니다. Amazing, beautiful. 와, 이거 보세요. 와,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때깔이 좋아요? 저희는 냉장 소고기를 3일 동안 워터 에이징 방식이라 해서 물속에서 숙성을 시켜서 가져와서 고기가 좋습니다. 워터 에이징이요? 그럼 고기를 물에서 숙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정한 온도로 3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고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한리필 집들은 시간 제약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 아쉽게도 2시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요? 얘들아 그러니? 그러니? 2시간이야. 마음의 준비하고. 때깔 좋은 등심부터 출발합니다. 워터 에이징 방식으로 육즙을 가득 품은 촉촉한 소고기.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앞서 잘 먹지 못했던 우리 베이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구워봤습니다. 무한리필집 오면은 고기 생각보다 질기고 막 이렇게 좀 퀄리티 떨어지는 거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뭐라고 하셨지? 워터 에이징? 이걸 해서 그런지 고기가 되게 촉촉해요. 특징 광활한 위, 많이 먹음, 그리고 강한 정신력까지. 확실히 한창 클 때라 그런지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얘들아 분발하자, 분발하자. 지금 한 방 거의 다 먹어갑니다. 열심히 구운 고기를 먹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어머, 너희 이렇게 잘 먹었었니? 사장님, 여기 리필이요. 아, 똑같네. 이번에는 말해 뭐해.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갈비살 등장. 저 때깔 보이시죠?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그리고 너도 한 입. 고기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먹어도 부담 없이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한 판 더? 리필? 리필 콜? 아니야? 이거 봐. 얘들아, 너의 위장에 속지 마. 내가 아까 너의 가능성을 봤다고. 이렇게 하면은 먹방인이 될 수 없어. 어디 가니? 선생님 두고 가는 거니? 너의 위장에 속지 마. 너의 혀에 속지 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싱싱함은 기본, 맛과 푸짐함은 필수. 오늘 저녁은 양과 질 모두 갖춘 무한리필 맛집에서 든든하게 먹고 싶은 만큼 잔뜩 드세요. 네. 아, 화면 보니까 두 가게 사장님들 모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네. 많이 주시는데요. 진짜 이렇게 제철 활어랑 소고기를 무한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다들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무한 리필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맛있게 드시고 음식만 남기지 않으면 서로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한리필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요. 이번에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할까요? 그럼 좋죠. 예,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 동네 카페를 찾아가 볼 텐데 충주로 지금 떠나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곳, 바로 카페입니다. 세련된 공간에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눈길을 끄는 나만의 카페 하나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동네 카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래된 가옥들이 모여있는 충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바로 주택가인데 짜잔! 한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도 그냥 한옥이 아니고 커피 가게래요. 어이구, 안에는 어떻게 꾸며놨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작은 정원과 한옥 내부 원형을 고스란히 살린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한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고요.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60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6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60년의 시간을 입은 한옥 카페입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 외관과 뼈대를 그대로 살린 채 한옥의 멋스러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는데요. 고풍스러운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랍니다. 저희 부모님 2분이랑 정통 목수님 1분이랑 3분이서 도맡아서 하시게 됐고요.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 건축하는 게 아무래도 저렴하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용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까지 옛 한옥의 느낌을 살려 재탄생한 이곳.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봤지.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있었지 옛날에. 요 주위에는 그래도 오래 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추억을 많이 갖고 있지. 단순히 한옥의 뼈대만 빌린 건 아니랍니다. 추억을 환기시킬 만한 장식품과 소품들,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덕분에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여기에 오면은 할머니네 집 온 것 같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나 모든 만드신 게 다 보면은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나무로 됐잖아요. 나무도 너무 좋아하시고 밖에 또 식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도 너무 예쁘고. 이 모습이 한옥 카페로 탄생하기 전에 이곳 모습인데요. 주인의 세심한 손길로 인해 이렇게 예쁜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고 예쁘죠? 건물 내부 역시 말 그대로 재탄생. 한옥의 느낌을 살린 채 모던하고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로 확 바뀌었답니다. 저는 오래된 것에서 오는 그 멋스러움, 그건 절대로 누가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살려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마시는 음료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오, 느낌 있죠? 쑥을 이용한 음료인데요. 한옥 카페에 어울릴만한 색다른 음료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찾는 일반 커피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옥 카페답게 전통 과자도 있네요. 초록색 빛이 나는 차인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쑥스러떼라고 이름 붙인 일명 쑥라떼예요. 쑥스라떼요? 쑥스러떼요. 러떼. 이거 참 쑥스럽구만 할 때의 쑥스럽다에서 따온 이름이라는데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쑥스러떼. 전통 과자와 함께 맛을 봤습니다. 와, 진짜 우유와 네. 이 쑥이 어우러지니까 건강 음료 같은 느낌 들어요. 맞아요. 건강 음료예요. 그쵸? 네. 할머니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아니면 뭐 옛날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머물다 가시는 동안 늘 편안하고 생각만으로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그 옛 추억 감성을 좀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이곳에 또 이 전통 과자와 또 여기만의 음료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탄생한 또 다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번에는 정말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간신히 찾았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정말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카페라고요? 와,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호기심 가득 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밖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내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이 카페가 맞긴 맞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마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진짜 가정집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인데 들어오니까 진짜 카페가 많네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 사랑방 같이 만들어진 그런 카페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을 카페 형태를 띠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속 깊숙이 자리한 옛 주택을 개조해 탄생시킨 카페인데요. 마치 이웃집에 놀러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고요. 눈에 닿는 곳마다 거슬리는 게 없이 다 편안해서 그게 좋습니다. 거슬리는 거 없이 편안한 느낌. 이웃집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친숙한 소품들 덕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평생 일상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카페를 개조를 하면은 상업 공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주택을 개조를 했고요. 더 이렇게 뭐 외갓집이 생각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이른바 새마을주택.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진 집이었는데요. 이 주택을 4개월에 걸쳐 사장님이 직접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이렇듯 근사한 카페로 재탄생한 거죠. 사실 손수 주택을 개조해 카페로 재탄생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뭐 가구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는 좀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혼자서 다. 예, 이제 저하고 물론 이제 뭐 목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서 지난 겨울 내내. 이 카페에선 이웃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관련된 소품들. 특히 오래된 LP판들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LP판. 와, 전축이라고 하죠? 예.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해서 그냥 하나씩 모았던 건데 오히려 지금은 또 없어진 게 더 많아요. 아니 여기 아까 보니까 무슨 수요 음악 감상회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저희 그 동호인들이 이제 모여서 음악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클래식부터 뭐 이제 국악까지 다 포함하는데 되게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뭔가 음악을 사랑하고 또 옛 추억의 감성에 젖으실 분은 이곳에 와서 딱 커피 한잔 하시면 딱이네요. LP 음반 안 들어볼 수 없죠? 뮤직 스타. 부드러운 음악 선물에 커피향까지 가득한 오후입니다. 아유 사장님, 또 제 앞에 이렇게 커피를 주셨는데 뭔가 잔도 특이하고요. 어떤 커피예요? 카카오 오일하고 커피하고를 믹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카카오 프레소를 마셔봤습니다. 독특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어느 카페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정말 달달하기도 하고 고소하고 뭔가 그 카카오가 있으니까 그 초콜릿 맛이 살짝 나는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아껴주는 카페.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마을에 나간 거죠.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 나이 드는 카페라.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런 곳에서의 커피 한 잔이면 일상에 지친 마음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창조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낡고 오래된 곳이라고 무조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될 수 있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멋진 카페에서 삶의 쉼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오래된 것에서 느낄 수 있는 멋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 리모델링한 카페들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로 뭔가 옛스러움도 느껴지고요. 할머니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 건강한 맛, 쑥스 라떼도 맛볼 수 있고 네. 또 LP 음악을 접할 수 있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 그 카페를 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주로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지속했는데요. 이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태풍은 내일 낮에 제주 동쪽 남해상을 지나 모레 중부지방을 통과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천안과 아산 등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6도, 세종과 대전 36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당진과 예산은 35도, 보령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겠고요. 만주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여름날의 추억들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사진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8691번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신나게 보트를 탔었는데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다들 잘 지내십니까? 내년에도 보트 콜. 콜. 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4920번님, 시원한 분수대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물놀이와 함께한 저희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랍니다. 아이들이 그냥 옷 다 젖는 줄 모르고 그냥 온종일 놀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분수대에서 아이들 정말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0587번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멋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밥상포입니다. 만들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받고 기뻐할 분들 생각을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와, 색도 너무 곱네요. 곱네요. 예, 밥맛이 더 절로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4535번님, 저의 잊지 못할 추억은요. 지난 주말 우연치 않게 영화 촬영팀을 만나서 김경섭 아나운서와 김무열 씨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두 분 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김경섭 아나운서 배우해도 되겠어요. 예.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올린 것 같은데 쑥스럽습니다. 예. 지난 주말 저희 대전 MBC에서 영화 촬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찰나에 우리 김무열 배우와 함께 찍었던 건데 예, 쑥스럽습니다. 예, 얼른 넘기겠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예. 0795번님, 남편과 딸이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딸과 아빠가 더 가까워지고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 만들어서 올여름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와, 다 같이 옷을 입고 같이 봉사활동 다녀왔군요. 거기다가 또 딸이 아빠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온 거잖아요. 네. 예, 기특한 딸 두셔서 좋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8645번님, 2년 전에 중국에 있는 아들의 초대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둘만의 여행이 처음이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또 가고 싶은데 아들이 초대를 안 하네요. 한 번 더 초대해주세요, 아드님. 예, 슬쩍 한번 찔러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바로 또 초대할 것 같습니다. 네. 1556번님, 워터파크를 처음 가본 우리 가족. 처음에는 어떻게 놀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신나고 즐겁게 물놀이 다녀왔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해야 하나 봐요. 예. 맞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놀아야죠. 네, 물반 사람 반. 네, 요즘에 물놀이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0656번님, 사랑스러운 조카가 내려와서 장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서천 해양자원관에 다녀왔습니다. 해양연구원이 되겠다네요. 오. 조카의 꿈을 응원합니다. 멋진데요. 해양연구원. 예, 그 와. 꿈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8057번님, 초등학교 동창들과 가까운 장태산 통나무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하늘의 별도 또 메타세콰이어 숲길의 맑은 공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메타세콰이어 숲길 너무 좋죠. 그래요. 이 장태산 통나무집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맞아요.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예약도 하시고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사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하트 시그널은 8월 18일까지 아신극장에서 이어지고요. 과학전시 맨델레예프 원소를 말하다가 10월 27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에서 계속됩니다. 2019 썸머 뉴 아티스트 콘서트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개최됩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9일부터 11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박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조롱박 축제가 18일까지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이어집니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 축제는 10일까지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과 잔디광장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색 박물관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모든 것을 만나고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텐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서 수요일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다행히 세력이 약한 소형 태풍이긴 합니다만 호남 내륙과 충청 내륙을 거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태풍의 강도와 진로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네. 이 태풍이 그 폭염을 식혀줄 정도의 비만 뿌리고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란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닭강정의 대가 만년 닭강정의 치킨 교환권, 장루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히다리 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